학생 수 감소라는 생존 위기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대학이 지역에서 해야 할 책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재를 배출하는 지역 대학이 사라지고 축소된다면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대학이 손잡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경제 규모가 적은 강원도는 점점 더 소외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대학이 위기라고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 때문인데요. 강원도의 경우 대학교 신입생 수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위험 때문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지역대학 홍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입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의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슈토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출연자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국 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계신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박종원 교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대학의 당사자죠. 올해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김중겸 총학생회장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역대학이 위기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실감하는 시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현재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이 어떤지 좀 교수님께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강원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요. 예. 4년제 일반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89.2%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대학의 충원율은 82%이거든요. 이걸 이제 그냥 들으면 그만큼 좀 덜 왔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이걸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예. 이 학생들이 내야 될 등록금이요 액수로 환산을 하면은 약 300억 내지 400억 정도의 운영비 부족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강원도 내에서만요. 예. 근데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 같으면 2, 3년, 네. 일반 대학 같으면 4년간 지속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운영 여건이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 예. 교수와 직원들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은 좀 안 하셨지만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서는 예, 서울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서울 지역은 그 편입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편입이라는 예. 결국 지역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또 빠져나가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1년에 300에서 4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예. 해가 거듭될수록 재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 테니까 더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수도권은 그러지 않아도 99%의 충원율을 네.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 외 모집이 네. 한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정원 외 모집이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편법 모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큰 인원을 정원 외로 뽑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대부분 수도권 대학들이고요. 네, 네. 지방의 일부 대학이 있습니다. 큰 사립대학 몇 군데가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다른 지역 대학의 위기를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저희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대학의 위기, 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결국 지역에는 당장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예, 지금까지 본다고 한다면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게 18개 시구들 모두가 산재하는 것들이 아니어서 예. 주로 대학이 산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가지고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영동권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이
폐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충격 여파를 거의 그 고성부터 동해까지 다 느끼고 있다, 삼척까지 느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한중대가 폐교가 되면서 예. 지금까지 그 여파는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과 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서 각종 소송을 앓고 있고, 그 지역 일대는 뭐 황폐화가 됐다라고 하는 게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고, 동해시 청곡동 일대는 대학로라고까지 이름이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예. 학생들이 그만큼 번성하고 많았던 곳인데, 이제 그 자취,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 될 상황까지 좀 이르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미 조금 더 위로 올라보자고 한다면 양양 같은 경우에는 관동대 공과대학이 양양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예. 이 양양 캠퍼스가 2008년도에 이제 폐쇄가 되면서 한때는 거기가 한 4,000명 정도까지 학생 수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양양 인구가 한 17,000명이니까 얼마만큼 그 유세가 대단했는지라고 하는 게 실감이 될 텐데요. 이제는 말 그대로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던 거고, 그다음에 고성 같은 경우에도 경동대학교가 이제 최근에 캠퍼스를 통폐합하면서 글로벌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남겼는데, 여기도 한 2,000명 정도 학생이 오고 갔었거든요. 네.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과하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5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물론 취업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지만 아무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이렇게 좀 상황이 처해 있었습니다. 영동 지역 상황은 그랬던 거고,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폐교와 관련된 부분들, 또 지역에 있어서의 대학 인구 급감과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림성심대학교 춘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원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2년제 대학이지 않는가 싶은데요. 교내 같은 경우에도 도내에서 2018년, 19년 같은 경우에도 취업률이 1위를 나타냈었고, 전국에 어디다 내놔도 경쟁력이 강한 대학인데, 올해 보자고 한다면 세계과를 현재 폐과를 하게 되면서 현재 노동조합도 새로 신설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학내 분규가 좀 격렬하게 좀 일어나고 있고, 문제는 그 잘 나가는 한림성심대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충원율이 80%가 되지 못하면 11개 학과 정도를 폐과하겠다라고 하는 선제적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위기의 정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간에 있어서 좀 더 멀리에서 구심력을 잡고 했다 한다면 좀 더 지역의 위치감으로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처음에 잘못 드렸던 게 대답에서 이제 나오는데 예. 배가 이제 가라앉고 있는데 한 번에 확 가라앉는 게 아니고 점점점 가라앉다 보니까 지금 당장 못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느낌인 거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미 그 피해는 시작이 됐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학생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좀 서운한 생각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운한 얘기 좀. 학생 입장에서야 빨리 나 취직 공부해가지고 졸업하면 끝이지 뭐 학교가 없어지든 말든 내가 잘 돼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면. 근데 학생들은 그 신입생 충원이 이제 미달이 되고 점점 재학생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요? 제 말처럼 느끼나요? 아니면은 제가 오해하는 건가요? 조금은 오해를 하신 것 같은 게, 아까 네. 이제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게 아니라 뭐 한 번에 가라앉는다, 뭐 아니면 한 번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점점 가라앉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학생들은 벌써 이제 선체가 조금씩 축축해지고 네. 본인의 발이 젖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제가 1호학번인데요. 2015년만 해도 32명이었던 한 과의 정원이 지금 2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1호학번부터 지금 다니고 있는 신입생인 21학번 분들까지 본인이 이제 볼 수 있는 선후배 간의 학번 정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학령 인구 감소나 혹은 대학 정원 충원 미달의 증거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서두에 질문을 해주셨던 본인이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은 내가 출신했던 대학이나 학과가 점점 미달이 되는 것에 대해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떤 대학이나 어떤 학과 출신이라는 것이 본인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떠한 직종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본인의 이제 향후 커리어에 있어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학령 인구 미달이나 감소나 혹은 대학 충원율 미달은 분명히 본인이 사회에 나가서도 본인에게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졸업생들 또한 본인의 학과나 전공에 있어서 이 대학 학령 인구 감소나 혹은 뭐 학령 인구 미달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학과와 계속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좀 위기감은 느끼고 있다, 이미 느끼고 있다. 네, 너무 잘 느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좁게 보면은
그 전공과 내에서 정원이 자꾸 줄다 보니까 왠지 그 사람 없어지고 점점 그 교실이 넓어지면은 헛헛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런 마음도 좀 크고. 네. 내가 졸업했는데 이 학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자, 이 지역대학, 국가고 또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네. 지역에 있는 대학, 뭐 수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학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만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따지고 보면 강원도에 우리 이제 대학이 17개가 있는데 어느 대학이나 보면은 지역의 최대 고용주입니다. 네. 예, 그래 이거보다 큰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원주에 대규모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대학만큼 큰 어떤 고용주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수 직원들이 고용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지역에서 쓰는 돈이 엄청나게 이제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지역에서는 거의 지역 경제의 3분의 1 정도의 기여가 대학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계속해서 졸업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대학 지역에 머무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학이 없어지면은 기업체도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기업체 유치 전략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지역에 넘쳐나기 때문에 지역에 활기가 도는 거죠. 활력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젊은 문화가 전파가 되고 또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뭐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학이 이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역에서는 이 단순히 대학 하나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인 활력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자존심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대학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 나가느냐 아니면은 결국은 없어졌냐라고 하는 것은 지역 소멸과 지방 소멸과도 관련되어 있는 어떤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권에서 이 지역 대학들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경기 서울권에 있는 유능한 10대 인재들을 이 강원권으로 데려올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강원대학교로 예시를 들면은 어느덧 강원대학교는 이제 강원권에 있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경기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이 주 이제 입학생 정원이 되어서 60-70% 비율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지방 분권이나 아니면 지방 균형 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서울 경기권에 몰려 있는 인구들을 다른 지역으로 좀 더 뿌릴 수 있게 해주는 요충지로 전략을 좀 구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정부 혹은 교육부에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미 지역 대학의 위기 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 전체의 위기는 사실은 15년, 20년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대학 설립 준칙주의 같은 걸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대학이 아주 기초적인 여건만 갖추면은 다 설립 허가 나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5월 20일 날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참 뭐 체계적 관리한다. 대학을 아직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뭐 그런 천명도 좀 엿보이는데요. 다른 혁신 지원 전략이라고 하는 게 다름이 아니고 정원을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름만 예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이제 유지 청원율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권역별로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강원도는 대구, 경북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보통 재정 지원할 때도 항상 대구, 경북과 같이 묶더라고요. 그게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대구는 대도시기,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청원율도 굉장히 높고 취업률도 높습니다. 경북은 뭐 사실 강원도하고 좀 비슷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묶이면 우리가 불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 청원율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점검을 해서 거기 안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아예 3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정원 감축 권고를 합니다.
교육부의 권고라고 하는 건 사실 명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 볼 때는. 네.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제 축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학이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인구 100만 명당 대학 수가 우리가 많은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할 때요. 프랑스보다 작습니다. 한 7개쯤 되고요. 프랑스는 8개쯤 되고 10몇 개 되는 나라도 있고 또 반대로 영국 같은 나라는 4개밖에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건 뭐 각국의 대학 정책이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 수도권 사립대학이나 지방의 일부 사립대학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학생들을 다 흡인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수도권 사립대학들 보면은 보통 1년에 3,000명에서 최대가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5,700명까지 1년에 뽑는데요. 이런 대학이 전국에 26개쯤 있습니다. 이 대학들이 어떻게 보면은 막 큰 대학이고 거기서 뭐 고시 합격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경영학과나 이런 큰 학과는 한 학년에 막 300, 200명, 300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무슨 대량 생산 시스템 같은 그런 이제 체제를 갖추고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서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들, 뭐 하버드, 뭐 MIT, 뭐 프린스턴, 뭐 예일 이런 대학들을 보면요. 대개 1,500명에서 1,700명 정도를 뽑습니다. 1년에. 그래가지고 전공도 아주 뭐 15명, 20명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것을 명확하다 보이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학 그 전체 모집 인원이 한 23,000명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13,0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올해 아이들을 출생하는데 이게 얼마나 되느냐? 한 7,000명, 8,000명밖에 되지 않고 6,000명 석까지 떨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3, 4배의 대학의 현재의 그 모집 인원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지역대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대출과 방안들을 제출하고 있는가? 정부에서 지원들을 재정적 지원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소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현재를 그러면 유지하고 있는 선에서의 어떠한 그 대안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문도 드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어떤 그 고민과 해결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아마 좀 이따가 또 토론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 대학들이 뭐 대학을 경쟁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요. 교육력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경쟁력이라고 하니까 지역 대학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린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우선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이제 덜 선호하는 이제 부분이죠. 그 부분은 고용 기회라든가 또는 이제 문화적인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서울 지역을 더 선호한다. 거기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면 지역 대학의 교육력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 지역의 대학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자원들, 교수의 질, 연구 수준 이런 것들은 수도권에 갖다 놓더라도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지역 대학을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과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요? 예. 수도권 대학에 일방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예. 이게 지금, 대학, 수도권 대학과 이제 기타 지역 대학, 전문 대학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요, 2019년 현재 그 일반 재정 지원 액수가 수도권 대학은 한 대학당 336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지방대학은 185억을 지원했습니다. 전문대학은 불과 34억밖에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수도권 안에서도 물론 갈립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고대, 소위 얘기하는 뭐 스카이대학 세 대학이 전국 334개 대학 중에서 학생 수로 치자면은 한 3.5%쯤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뭐 당연히 1%밖에 안 되죠. 대학 숫자로는. 근데 재정 지원이 항상 10% 이상이 집중이 됩니다. 그 세 대학에요. 예.
그다음에 그 세 대학을 포함한 또 우리 유명한 또 세 대학 합치면 6개 사립대학, 예, 예. 서울 시내 6개 대학과 지방의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그다음에 포항공대 하면 10개 대학이죠. 이 대학들에 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의 45%가 이 10개 대학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도 과기부라든가 뭐 여러 부서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지원들이 대개 스카이 세 대학 아니면 수도권의 큰 한 15개 정도 대학에 예. 집중이 됨으로써 사실은 이제 지역 대학들이 차별을 받았고 다른 인적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여건이 뒤지게 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됐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한마디로 대학을 차별했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네요. 계속.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쏠림 현상이 수도권 또 우리가 예.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상위권 대학으로 몰릴 수밖에 예.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그건 뭐 100분 동의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특히 국고보조금 현황을 본다고 한다면 1인당 지원율을 보면 수도권 대학이 한 380만 원 대비해서 지역 대학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밖에 되지 그게 않거든요. 1년 기준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1년 기준으로. 네. 수도권 대학과 서울대학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 380만 원 지원하고 지역 학생들한테는 180만 원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10분 동의를 합니다. 예.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총학생회장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운하죠. 저희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간의 뭐 연구 수준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입시 등급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어느 정도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학생들이라면은 사회로 이제 배출이 되었을 때 충분히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아무리 그래도 학생이지만 예. 저조차도 느끼고 있는 게 단순히 이제 강원대학교 대학본부와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우선 지방대학 간에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재정지원 사업이나 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할 때 지방대학 간에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을 또 수도권 대학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려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씀을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령 인구 감소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방 거점 국립대학 혹은 지방 대학에 있어서 정부가 더 좀 집중과 지원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고등교육 규제를 대폭 풀기는 했는데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이런 네. 게 있는데 네. 신청조차 잘 못한다고요. 강원도는 예. 신청을 못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그게 거죠?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그 지역의 대학과 예.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 예. 올해부터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자체와 그 지자체에서 떨어져 나간 광역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충남에서 떨어져 나간 대전이나 네. 또 세종시, 그다음에 뭐 경북에서 떨어져 나간 대구광역시, 뭐 또 부산 이런 전남, 광주 이런 지역은 이를테면 이제 그 전남 지역과 전남 지자체와 광주 광역시가 연합해가지고 그 지역의 대학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지원할 수 있게 복수형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럼 예. 전주나 제주도나 강원도는 광역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아예 못하게 된 겁니다. 1,710억 원의 이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제 그런 사업인데요. 그전 작년에 해오던 걸 이제 이어오는 것도 있고 올해 새로 이제 또 480억짜리를 선정을 하는데 예. 그 신청을 그러니까 강원도, 그다음에 전북, 제주도는 신청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예, 그거 좀 예, 그래서 너무 불공평한 이 것 사업 같은데. 자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예,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아예 우리는 그냥
신청을 못하게 막아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으로 만든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지역이 아닌 건가? 뭐 이런 좀 예, 참 네, 서운함이 어처구니 드네요. 없는 어떤 예. 차별을 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예. 사실은 이런 것이 처음 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에 또 이 대학도 나서야 되겠지만요. 좀 강력하게 항의하고 해서 이걸 바꿔야 됐었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그냥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예. 예.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진짜로. 예. 문제가 많죠. 네. 이게 보니까 한 2,40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요. 작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앞으로 지속하는 사업들인데 현재 정부도 그렇고 차기 정부도 그렇고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세종, 대전을 묶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 모빌리티 핵심 산업 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카카오 택시랄지 아니면 네이버랄지 지역의 역량들을 총 집중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산업 클러스터 말만 했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광역 단위에서 사업을 장기 미래 사업에 관련돼서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되는 전폭적 지지를 해가지고 한 2,000명 정도에 있어서의 전체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면 400~500명이 실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까지 하는 매우 물론 이제 앞으로 실현이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현재 나와 있고 지원 분야를 본다면 매우 매력적인 사업들이죠. 박지원 교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었었는데 전북, 제주, 강원이 빠져 있는데 강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자체와 광역지자체와 강원도와 그리고 광역 지역 국회의원들 또 한편으로는 대학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본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미래 전략 산업 관련돼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불평등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에 관련돼서 제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손을 흔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정부가 내년 정도에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전반적인 지원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눠먹기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주는 것도 못 먹는다. 라고 하는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가장 또 큰 문제가 지역의 사립대학입니다. 네. 지역의 국공립대는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정부 지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역 사립대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미 떨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지역의 사립대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은 사립대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육부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진단 평가 기준에 맞춰서 막 그 체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학이 이게 독특한 어떤 패컬티 구성이 안 되고 전부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비슷한 그런 천편일률적인 운영을 해왔거든요. 학생들한테 내놓을 만한 상품이 없다고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면에서 특별하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요. 우리 지역대학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대학이 반성을 해야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신입생 모집 아닙니까? 충원.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제일 이제 선택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동료의 견해입니다. 동료요? 예, 동료. 그러니까 선배, 우리 이제 옆 동네 사는 선배나 고등학교 선배나 사람들이 야, 우리 대학 너무 좋다 다니니까 우리 학교 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립대학이. 학생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뭐 전공 수업이라든가 교육 연구 여건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학 운영의 민주성, 공개성, 또 학생들의 참여, 학습법 보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학원 이제 뭐 담임 교사 이런 분들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자치를 실현함으로써 학생들이 그야말로 민주주의 훈련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의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드물죠, 아주 드물죠. 미국의 유타 대학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일 유명한 대학인데요. 유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의 한 20% 이상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으로 나가는 활동가로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고요. 다 똑같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학 경영 자체가 이제 지역인들한테 이제 감동을 줘야 되고요. 감동을 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기부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금전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개정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그런 면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은 프린스턴 대학과 이제 하버드 대학을 들 수 있는데, 하버드 대학이라고 해서 뭐 사람들이 1억, 10억 이렇게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게 내놓으면 그러면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되죠. 네. 누가 확 10억 내놨다 이렇게. 대부분의 기금들이 우리 돈으로 한 100만에서 200만 원 사이 소액들이 많아요. 네. 주민들이 야, 이 대학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하거든요.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막 몇십억이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1년에 막 몇백억이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 좀 밀착해가지고 좀 지역 주민들이 이거 우리 대학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부도 하게 만들고 또 학생들한테 좀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독특한 자기 대학만의 그 모습, 패컬티의 모습을 가꿈으로써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갖추는 그런 데서 우리 지역 사립대학들이 진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네요. 특성화, 대학 스스로 특성화를 해야 되고 재학생이 만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 아, 말로는 쉬운데 굉장히 방법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잘! 진심으로 잘!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 방법적인 거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역에 꼭 필요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지역의 산업이 요구하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서 배출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학 출신을 쓰면 틀림없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이제 그런 신뢰도 줘야 되겠네요. 지자체나 기업한테. 그렇죠. 물론 이제 대학이 꼭 뭐 학원처럼 인력을 공급하는 기관만은 아니겠지만서도요. 그런 부분. 취업률을 높임으로써 또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진짜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면은 정말 조금씩 내놓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군산상고 야구부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지역에 장사한 분들까지도 조금씩 다 기부해가지고 야구부를 키웠듯이 대학도 우리 대학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지원하고 같이 또 우리가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키워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열심히 대학이 혁신을 해야 되겠죠. 네, 뭐 그 지역 대학이 야구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은 아니신 거죠? 예를 드신 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자체에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입니다.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장님. 말씀하셨던 걸 좀 받아서 한다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수님들 보면은 용역 따는데 또 교육부에 있어서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많으시는데 정말로 지역사회, 지역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모습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문턱이 높거든요. 강원대학교만 같은 경우에도 국립대학이고 거점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1년에 한 도서관 이용료를 4만 원 이상을 내야 돼요. 아직도 그런 게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들의 보는 눈과 대학에서 보는 절실함들이 서로 간에 눈높이가 맞지 않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말로 허심한 그 공간과 장을 마련해서 그 대안과 합의점들을 이루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속에서 그러면 지자체가 뭘 할 거냐. 지금 우리 상지대학교에서 제출하고 있지만 공공형 이런 사립대 같은 경우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이면들은 일반 사립대가 있는 거고 국립형 사립대가 있는 거고 또 일부에 있어서의 지원과 이사진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일정 정도 개입을 해서 정말로 공영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도 매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 강원도 광역
지자체가 또 시군 지자체가 대학에 지원한 게 얼마나 되냐. 지원한 게 없을 거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첫 번째는 관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네. 대학 교육하면은 계약은 교육부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는 초중고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법에 의한다고 한다면 지역대학 및 육성에 관련된 법이 나와 있고 또한 지역 같은 경우 2017년도에 뭐냐면 강원도에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통한다고 한다면 각 강원도 내 도의 총장과 그다음에 도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원위원회에서는 강원 지역 대학과 지역 균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획을 설립을 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총학상에서도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플랫폼, 지역 플랫폼 사업들을 반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비판이 가능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새롭게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조례적 차원에서의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적으로 개입을 해서 현실화하는 노력들도 병행이 될 때 일정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예. 나철성 소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 가지고 이야기 뭐 하지만 10% 이상의 대학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지역 인재를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네. 마침 최근에 광주시와 광주교육청 그리고 광주시 내 17개 대학이 참여해가지고 대학 발전 협력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제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강원 지역도 이거 속히 좀 이렇게 이런 단체, 이런 기구를 띄워가지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초중등 교육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학 교육이요. 네. 대학이 없어져 버리면요. 초중등 교육도 망합니다. 거의. 네, 알겠습니다. 자, 사립대 얘기는 했으니 이제는 국공립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의 장점하면은 저렴한 등록금, 그리고 또 우수한 교육 여건입니다. 그래서 국공립대는 뭐 미달 걱정 없지 했는데 강원대가 올해 미달이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1도1 그 국공립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기로는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이 지금 추진이 될 건지 말 건지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재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통합을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요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들에게 우선은 반감을 사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학내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학습권과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통합과 같은 전략에 있어서는 대학생들 또한 본부와 소통을 해서 이러한 전략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제를 마련을 해줬어야 하는데 네.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을 학생들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처음 인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1도1 국립대학이나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통합이라는 이 전략이 우리 대학 혹은 강원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 있어서 충분히 모범적인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소통 없이 진행되는 무차별적인 전략이라고 일단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학생들은 이 1도1 국립대학 전략에 있어서 많은 반감을 사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학생들 또한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나 올해 발생했던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의 신입생 충원율 미달이라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바라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1도1 국립대학 같은 전략이 연구되는 것은 대학의 당연한 수순 중에 하나다라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도1 국립대학은 단순히 강원대학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모든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나 지방의 사립대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 통합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강원대학교나 강릉원주대학교 같은 하나의 대학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 분명히 어떠한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을 해야 이것이 우리 대학교의 이것이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안성맞춤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하나의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한 채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좀 단기적인 기간에 있어서는 학령 인구 감소나 혹은 신입생 충원율에 있어서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차후 인프라 관리, 뭐 예산 통합, 아니면 문화적 캠퍼스 간 교류 이런 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정말 단기적인 급급한 해결책에 불구하고 추후에 있어서는 다시금 결국 대학과 캠퍼스 간의 어떤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러한 악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민주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했었으면은 지금처럼 반감이나 반대는 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 아닙니까? 혹시 총학생회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 통합안 이런 게 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또 여론 수렴해서 만들 예정이신 건지? 사실 지금 통합은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통합은 정말로 단 1%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극적인 언론 보도로 이것을 재학생들이 접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통합이 마치 추진이 무조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추진에 대한 그런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여부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정된 건 없다. 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지금 총학생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학 본부가 이 추진 여부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부터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단순히 이제 목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닌 재학생들이 실제로 이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충이나 어떠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를 대학 본부와 서로 오픈하는 과정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대학 본부 담당 부서와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를 거친 상황이고요. 이제는 단순히 여부가 아니라 연구 과정에 있어서도 재학생들과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이것이 정말 올바른 전략인지를 함께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네, 지역 대학의 위기, 해법이 없는지 세 분께 지금 말씀을 들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세 분께서 돌아가면서 1분 정도씩 생각하고 계신 거, 아직 미처 말씀 못 하신 게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교수님. 네. 우리나라 정부는 대학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대학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 OECD 회원국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OECD 회원국들 평균은 그 GDP의 1%를 고등교육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웬만한 선진국은 1.5%, 1.4%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GDP의 0.56%만 고등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고등교육 예산이 1조 1천억입니다. 이것이 OECD 평균으로 가려면은 한 2조 원으로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우 OECD 평균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으로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만큼 정부가 소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분야보다도 고등교육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앞에서도 나왔지만 수도권과 지역대학 사이에 이 불공정 불평등 지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방대학도 똑같이 육성을 해서 수도권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지역대학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꼭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생존이 어려운 대학은 공공화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인수를 해서 아니면 지방자치단가 인수를 하든요. 인수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 재학생 비율이 23%밖에 안 돼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70%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대 같은 경우는 특히 국공립대학 학생의 비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100%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대는 직업교육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인수해서 전문대를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고등교육 정책이 개편이 돼야지 지방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고 또 지역민들도 함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오늘 말씀 참 저도 잘 들었고요. 특히 그 김진겸 총학생장님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듣고 싶었고 궁금했던 얘기의 말씀들과 해법들을 잘 들었는데 아무튼 지역 대학의 부분들은 현재까지의 주된 요구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원 중심으로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점이지만 동시에 시민들과 함께하고 지자체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대학 자체에 대한 구조에 대한 혁신과 경쟁력을 갖는 방안들까지 함께 제출할 때 이게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이루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많은 관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들의 노력들이 지난한 과정 속에서의 설득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번을 기화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광주형 이런 대학 혁신적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제출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김준겸 총학생회장님. 네, 저는 아까 그 패널 분들 말씀 중에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마치 대학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너무 공감했습니다. 1도1 국립대학을 단순히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서서히 다가올 파도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이 대학교 통합은 계속 발생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나 말씀 주신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해결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아무런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대학이 해결해라 라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그 전략들과 그 정책들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자인 학생들에게도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처럼 어떤 지방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들이 함께 지자체나 정부와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더욱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지방권에 있는 대학들의 위기의식과 문제점이 좀 더 타개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강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한중대가 폐교한 이후 동해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2, 제3의 한중대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지자체가 좀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방분권을 말하는 시기 아닙니까? 지방분권이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대학에 좀 더 관심과 지원을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